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블랙홀. 이 천체는 빛조차 삼켜버리는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1974년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놀라운 이론을 발표하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주장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과정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이죠.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튀아, 정말 인상적이었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면을 한번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탈출이 불가능하죠. 블랙홀의 중력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한번 들어간 것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믿었죠.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1974년에 발표한 호킹 복사 이론은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서서히 증발한다는 주장이었거든요.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킹의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였죠. 이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런데 정보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정보는 입자가 가진 모든 물리적 특성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어떤 입자의 질량은 얼마인지, 전자는 몇 개를 품고 있는지,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하는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탄소 원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탄소 원자는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6개의 양성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한 화학적 성질을 지니고 있죠. 이런 모든 특성이 바로 탄소 원자가 가진 정보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이런 정보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정보는 삭제되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탄소 원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탄소가 가진 본질적인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존됩니다. 탄소는 결합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죠. 연필심의 재료인 흑연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흑연을 나노미터 수준에서 관찰하면 육각형 구조가 층층이 쌓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흑연은 매우 부드러워서 종이 위에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죠. 연필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어떤가요? 이렇게 탄소가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고 해도 탄소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탄소의 핵심 정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정보 보존 법칙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입자가 다른 물질과 결합하거나 분리되더라도 그 입자의 정보는 계속 보존된다는 점이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탄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2개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됐다고 칩시다. 이때도 역시 탄소 고유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분해되어 탄소 원자가 다시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탄소는 여전히 자신의 본래 정보를 모두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이산화탄소였다는 흔적까지 담고 있죠.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자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모든 물질의 과거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재구성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물론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정보보호 법칙이 뭔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홀 정보 역설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960년대는 블랙홀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스티븐 호킹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성질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죠. 문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블랙홀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너무 적더라는 거죠. 블랙홀의 형태와 크기는 단 3가지 요소로만 결정됩니다. 질량, 전하, 각운동량,
이 세 가지뿐이죠. 다른 물리적 특성이나 정보는 전혀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바꿔보면 어떤 천체가 블랙홀로 변한 후에는 그 천체가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죠. 이걸 블랙홀 무모 정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는 뜻이죠. 블랙홀은 오직 질량, 전하, 각운동량만 측정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아예 알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기묘한 일이죠. 분명히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는 엄청나게 물질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서 형성됐을 텐데 왜 블랙홀이 된 후에는 세 가지 정보만 남는 걸까요? 상상해 봅시다. 지구가 300만 개 모여서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 A가 탄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 300만 개에 담긴 모든 역사, 정보, 물체,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질량, 전하, 각운동량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엔 태양이 여러 개 모여서 블랙홀 B가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만약 블랙홀 A와 블랙홀 B의 세 가지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두 블랙홀을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세 가지 정보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말이죠. 당시 블랙홀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을 흡수하고 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그 어떠한 물질도 다시는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즉 블랙홀의 질량은 유지되거나 커지기만 할 뿐 절대로 줄어들 수 없다. 따라서 블랙홀은 이 우주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논리에 따라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블랙홀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는 질량, 전하, 각운동량 세 가지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물질과 정보는 결국 블랙홀 속에 존재할 것이다. 다만 사건의 지평선에 가려져서 볼 수 없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호킹 복사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호킹 복사에 따라서 블랙홀이 점차 질량을 잃으면서 증발하고 소멸한다 라고 말이죠. 스티븐 호킹은 어째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호킹 복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 시리즈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이죠. 이 원리에 따르면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이 진공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쌍으로 생성됐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쌍소멸하거든요.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에너지가 진공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죠. 이것을 양자요동 혹은 양자떨림이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입자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진다니. 현실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텅 비어있는 공간, 즉 제로라는 공간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에너지로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블랙홀을 연구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 이론을 내놓으면서 블랙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양자요동 현상이 일어난다. 본래 블랙홀 근처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쌍생성됐다가 쌍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입자들이 쌍생성됐을 때 입자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면 나머지 하나는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면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는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래 쌍소멸되려면 짝 둘이 만나야만 쌍소멸할 수 있는데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 입자 하나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바람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나머지 입자는 우주를 하염없이 떠돌게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빨려 들어간 입자의 에너지만큼 블랙홀의 질량이 감소해야 합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복사 에너지 형태로 블랙홀 외부로 방출되죠.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 복사에 따라 블랙홀은 마치 블랙홀 외부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스티븐 호킹의 연구에 따라서 블랙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블랙홀 속에서 그 무엇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블랙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블랙홀은 빛을 방출한다. 블랙홀은 증발하며 소멸하게 된다로 바뀌게 되죠.
한편 스티븐 호킹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들이 호킹 복사 이론에 따라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역설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정보는 절대로 새로 탄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호킹 박사가 이걸 모를 리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아까 전에 블랙홀 주변에서 쌍생성된 입자 중에서 하나는 블랙홀 소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우주를 떠돈다고 했습니다. 이때 빨려 들어간 입자의 질량만큼 블랙홀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쌍생성돼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입자는 블랙홀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블랙홀은 이 입자의 질량만큼 내부의 질량을 복사 에너지로 방출한다. 이 복사는 에너지만 가졌을 뿐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랙홀 내부의 정보는 그만큼 소실되고 만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블랙홀의 정보 역설입니다. 이 블랙홀의 정보 역설은 과학자들 머리를 터지게 만드는 주제죠. 만약에 정보 보존의 법칙이 깨진다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과학 이론들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될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정보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역설을 풀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걸 완전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이죠. 심지어는 스티븐 호킹 박사조차도 정보 역설을 끝내 풀어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풀어내는 건 이론적으로도 어렵고 물리적인 한계도 너무 많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블랙홀의 정보 역설을 풀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정보들이 블랙홀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무모정리에서 블랙홀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건 오직 질량, 전하, 각운동량 이렇게 세 개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 내부에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는 주장에 따르면 블랙홀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정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블랙홀 속에 정보가 들어있다고 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블랙홀 내부를 관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내부를 관측도 못하고 정보도 빼내오지 못한다면 그게 결국 정보가 사라졌다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라는 반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한테 누가 비트코인을 줬다고 해봅시다. 진짜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아내지 못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블랙홀 속의 정보가 다른 차원의 우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다중우주의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버린 정보는 절대로 관찰할 수도 없고 우리 차원의 우주랑 상호작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가설 역시도 사실상 정보가 사라진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반박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 가설은 블랙홀은 정보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보 보존의 법칙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물리 법칙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실제로 호킹 복사를 관측해보자라는 의견인데 호킹 복사는 관측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힘입니다. 게다가 블랙홀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또 호킹 복사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증발하려면 계산상으로는 몇십조 년에서 몇백조 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기간이라면 인간 입장에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죠. 따라서 호킹 복사를 관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를 관측하기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 복사 에너지를 관측해보자 라는 의견이죠. 호킹 복사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의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증발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미니 블랙홀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블랙홀의 증발을 관측하고 복사 에너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복사 에너지의 정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니 블랙홀을 제작한 다음 복사 에너지를 관측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학계에서 의견은 미니 블랙홀을 만들 수는 있어도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역추적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아직 입자의 과거를 추적하는 기술이 없다는 이유죠. 마지막 이론은 바로 홀로그램 원리입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물질들의 정보는 블랙홀 경계 넘어 홀로그램판에 저장되는 거죠. 만약에 종이책을 블랙홀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이 3차원의 종이책은 블랙홀의 표면에 2차원의 홀로그램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 홀로그램 원리에 따라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는 사라지지도 숨겨져 있지도 않다고 하죠. 이것은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바꾸는 거랑 아주 비슷합니다. 종이책하고 전자책 둘 다 담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종이책은 아주 크고 무거운 반면에 전자책은 디지털 정보라서 공간을 아주 적게 차지하게 되죠. 아주 작은 하드디스크 안에만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홀로그램 원리에 따르면 이 블랙홀이 하드디스크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이론에 따라서 홀로그램 우주론이 나옵니다. 우리 우주는 결국 홀로그램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이 홀로그램 원리와 홀로그램 우주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한데 아직 완성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죠. 과학자들은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중력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역설이 단순히 블랙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 보존의 법칙이 정말로 깨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정보가 보존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뜻이 되죠. 최근 연구들은 정보가 실제로는 보존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복사 에너지의 매우 미세한 형태로 정보가 인코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정확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킹 박사 본인도 나중에는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했습니다. 2004년에 그는 정보가 실제로는 보존될 수 있다고 인정했죠. 블랙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복사 에너지의 매우 복잡한 형태로 섞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본질, 양자 얽힘의 역할, 중력과 양자역학의 관계 등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최근 연구들은 양자 얽힘과 시공간의 기하학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간은 양자 얽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주장도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 자체가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양자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또한 파이어월 역설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만약 정보가 보존된다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바로 안쪽에 엄청난 에너지의 벽이 존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 파이어월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물질은 불타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과 모순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블랙홀 내부가 실제로는 다른 우주로 연결되는 웜홀 같은 구조일 수 있다고 주장하죠. 또 다른 이들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홀로그램 원리는 끈 이론과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S-CFT 대응이라고 불리는 수학적 관계가 발견됐는데 이건 특정 종류의 시공간이 그보다 한 차원 낮은 양자장 이론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발견으로 물리학자 후안 말다세나는 역대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를 썼죠. 블랙홀 정보 역설을 풀기 위한 또 다른 접근은 소프트웨어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에는 우리가 측정하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정보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질량, 전하, 가군동량 외에도 무한히 많은 부드러운 털들이 블랙홀 표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털들에 빨려 들어간 물질의 정보가 인코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블랙홀 시뮬레이션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구글의 연구팀은 양자 컴퓨터로 작은 블랙홀 모델을 시뮬레이션했죠. 이 실험에서 정보가 실제로 복구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단순화된 모델이지만 정보가 원칙적으로는 보존된다는 강력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궁극의 이론, 양자중력 이론을 향한 중요한 단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어쩌면 블랙홀 정보 역설의 해답은 우리가 시공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때 나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정말로 흐르는 것인지, 공간이 정말로 연속적인지, 심지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조차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죠.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을 연구하면 물리 법칙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우주의 본질, 시간의 화살, 인과율의 근본 같은 철학적 질문들과도 연결되어 있죠. 정보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다면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보 항상 보존된다면 우주의 모든 역사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블랙홀 정보 역설을 둘러싼 논쟁은 물리학계에서 가장 긴 내기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1997년 스티븐 호킹과 킵소는 존 프레스킬과 내기를 걸었죠. 정보가 사라지는지 보존되는지에 대한 내기였습니다. 2004년 호킹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프레스킬에게 백과사전을 선물했죠. 하지만 킵소는 여전히 내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위대한 과학자들도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이 나오죠. 블랙홀 정보 역설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물리학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홀 정보 역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천체인 블랙홀이 던진 질문은 아직도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해답을 찾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